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정말 요즘 우리 한국 언론들이 국내 정치나 이런 데 매몰이 되어 있어서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현재 정세를 보면 2016년 오바마 미국 정부 그리고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북한 레짐 체인지를 기획했던 그 시절, 그리고 그게 또 연장이 되어서 2017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 화염과 분노, 진짜 전쟁할 뻔했죠. 그 시기하고 너무 흡사하다. 중국의 상황까지 그 시기와 너무 흡사하다. 중국 그때 미국에 협조해서 북한 급변 사태 해서 북한에 대한 분할 하려고 핵책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흡사한 한반도 주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미국은 전략 자산을 투입하면 무력 시위지만 지원 자산이 대거 들어오면 이건 실제 행동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지원 자산, 화염과 분노 이후에 처음으로 들어온 병원선, 1000병상짜리 병원선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미국 싱크탱크에서 북한 풍계리 4번 갱도 이상 징후를 지적한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도 북한이 연쇄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풍계리 내부에서 일선 관계자들도 이해 못할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은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물질 설치와 갱도 밀봉만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추가적인 공사를 더 하고 있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의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이 6월 17일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풍계리 기지 내 갱도 복구와 장비 설치를 위해 파견된 제1여단 7연대와 131 원자력 지도국 성원들이 3번 갱도를 복구하라는 임무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철수하지 않고 현장에 남아있다라며, 당국은 7연대 병력에게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 철조망 공사까지 지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천혜의 요새와 같은 산세를 자랑하는 곳으로 일반인이 접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지형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장 일대 전체를 감싸는 철조망 설치 공사에 들어가 관계자들을 의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7연대는 특수기술연대로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무기개발 시험 때만 동원되는 부대다 라며, 이들에게 단순 철조망 공사 같은 것을 맡기지 않는데 위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오면서 현장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철조망 공사는 미국의 위성을 속이기 위해 불필요한 작업을 보여주려는 기만전의 일부라고 평가하면서, 중앙당 내부적으로는 올해 안에 고위력 수소탄은 물론 소형 전술핵 실험 2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6차례의 신형 기폭장치 실험을 실시해 이 가운데 4번 성공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북한이 각기 다른 유형의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북한이 핵탄두 다종화, 대량 생산 체제를 준비하고 있는 서방 정보기관의 관측이 사실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연쇄 핵실험이 실전용 핵탄두, 그 중에서도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전술 핵탄두를 만들어 이란에게 대리 핵실험을 제공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고와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밀어붙이려는 북한 당국, 분위기 파악이 그렇게 안 되나 봅니다. 지금 철조망 공사를 하고 접근을, 미국의 특수부대의 접근을 차단하려 하는 것인지, 아무튼 철조망 공사까지 하고 3번 갱도 복구 작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수기술연대가 철수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서 지금 4번 갱도를 복구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도 지금 관측이 되고 있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인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놀라운 또 정보가 나왔는데, 북한이 올 들어서 기폭실험을 6번을 했다. 그 중에 4번을 성공했다. 그런데 기폭실험을 6번을 했는데 4번밖에 성공 못했다고? 그래서 이 기폭실험은 새로운 스타일의 기폭실험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위력 핵무기를 만들 때는 기폭실험 특히 딱히 할 필요 없죠. 그동안에 해놓았던 데이터 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니까. 왜냐? 따로 부스팅, 증폭 핵 분열을, 그래서 기폭을 계속 해나가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위력 전술 핵무기는
지금 뭐 북한 입장에서는 완전 완성했으니까 기폭 필요 없고 지금 고위력 수소폭탄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또 기폭을 해서 증폭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북한은 이 핵무기를 이원화해서 정치적 무기로서 수소폭탄을 만들고 그 수소폭탄을 이제 삼중수소를 이제 섞어서 만드는 것이죠. 그때는 여러 번 부스팅을 기폭을 해야 되니까 기폭 실험을 따로 이제 하는 것이고 아주 고위력의 수소폭탄 플루토늄을 가지고 근데 북한이 플루토늄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소수의 정치적 무기인 플루토늄탄을 가지고 수소폭탄을 만들고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를 만드는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이 정말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까지 만들고 정치적으로 절대 건드릴 수 없을 정도의 고위력 핵무기를 만들고 해나가면 여기에 이 북한 문제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방치했어? 라고 해서 이 바이든 정부 안 그래도 지금 이 11월 중간선거의 사전 여론조사 이런 데 보면 이 트럼프 계열의 공화당 이 주자들이 완전히 휩쓸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죠.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뭔가 하나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만만한 게 북한이죠. 왜? 트럼프가 북한을 해결을 못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 라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외교적인 움직임 보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 정황이 또렷해지면서 국제사회의 경고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유엔 등 서방 세계가 내놓고 있는 경고가 명분 쌓기를 위한 책임 부과성 발언들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해서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 대응을 놓고 모종의 물밑 합의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지만 미국의 이런 제안에 북한은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현지 시각 6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의 서한에 대해 북한의 답변은 있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번 주 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의 접근법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북한에게 알리는 것이었다라며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진전을 위해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블링컨 장관은 아직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듣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앞서 말했고 다시 또 반복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하지만 전제 조건 없이 관여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아직 북한의 어떠한 호응도 얻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이 우리에게 내놓은 유일한 대답이라고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수의 미사일 발사였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제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지난 13일 룩셈부르크에서 양제츠 중국 정치국원을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라며 북한 문제는 실제 행동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자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북한 책임론은 유엔에서도 나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16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안보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에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해 왔지만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는 관련 활동을 중단하라는 유엔의 거듭된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구테스 총장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라고 힘주어 말했는데요. 유엔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른바 북한 책임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어서 향후 미국과 유엔의 대북 대응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유심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양제츠도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죠. 그 양제츠도 북한의 핵실험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려한다라고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웨이팡어 중국 국방부장은 핵실험이 국경 근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함경북도 길주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도망강하고 이 사이가 좁죠.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바로 그냥 국경 근처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뭐 대륙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거 우리 중국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 사실 이 핵실험을 계속함으로써 백두산에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지금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같이 마음을 모으는 것이 마치 2016년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 1군단하고 중국하고 같이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협의를 하고 또 2012년도에는 북한에 대해서 분할하자 라고 중국이 제안을 했던 그 시기와 좀 흡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 중국이 제안을 했었죠. 자, 러시아 함경북도 러시아가 가지고 왜냐 러시아는 이제 부동항 뭐 완전히 영원을 하니까 함경북도 가지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이 중국 자기들이 다 가지겠다는 거예요.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그리고 함경남도를 이제 중국이 가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평안남도와 황해도를 가지고 그리고 미국은 북한 지역에 있는 그 좁은 강원도 그걸 미국이 가지고 평양은 마치 과거의 베를린처럼 나머지 이 5개국, 6개국이 동시에 평양은 공동 관리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뭐 우리는 거부를 했었죠. 아무튼 그 시기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맞물려 간다. 자, 이렇게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 주말에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미국의 준비 상황, 미국이 또 어떻게 북한을 때리고 그리고 때린 후에 어떤 작업을 거치고 뭐 한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이 현재 와 있는 이 전력을 가지고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이 다루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2017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화염과 분노 얼마나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까? 당시 문재인 전 당시 대통령이 6.25 이후의 최대 위기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그때와 아주 흡사하다 라는 건데요. 그 정황을 뒷받침해주는 미국의 군함이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전략폭격기의 움직임보다 더 주시하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원 자산인데요. 미국이 대규모 지원 전력을 동북아시아 지역에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전면전의 전주곡으로도 불리는 미 해군 초대형 병원선이 한반도 인근에 나타났습니다. 북한 정말 긴장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샌디에고 해군기지를 출항해 하와이와 괌에 기항했던 미 해군 최대 규모의 병원선 USNS 머시함이 최근 트리플 캐리어 무력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 남방 인근 해역에 전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영국이 북한 불법 환적 감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파견한 리버급 배치2 초계함인 HMS 타마르함의 동향을 알린 영국 해군의 보도 자료를 통해 확인됐는데요. 영국 해군은 타마르함이 서태평양 모처에서 미 해군 병원선 머시함과 함께 항해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이 공개된 일자는 6월 15일인데요. 타마르함이 작전 중인 해역은 동중국해와 필리핀의 일대이고 하루 전인 6월 14일 머시함이 필리핀 인근에서 AIS 시그널을 송출한 점으로 미뤄볼 때 촬영 장소는 오키나와 남방해역, 즉 현재 발리언트 실드 훈련이 진행 중인 필리핀의 일대로 추정됩니다. 미 해상수송사령부가 두 척을 운용 중인 머시급 병원선은 태평양의 한 척, 대서양의 한 척 체제로 운용되고 있는데요. 길이 272m, 폭 32m, 만재 배수량 7만 톤급의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는 이 병원선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합니다. 대형 유조선 샌 클레멘테급을 기반으로 건조된 머시급은 일반 병상 1000개, 중환자 병상 80개를 비롯해 12개의 수술실을 갖추고 있고 CT, MRI, 엑스레이와 같은 장비는 물론 최신 수술 로봇과 성형외과까지 갖추고 있는 거대한 병원입니다. 이 배는 과거 걸프전과
이라크전 당시 중동 지역에 전개되었었고 최근에는 코로나 대응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4년 가까이 정박해 있었는데요. 4년 만에 출항한 이 배의 행선지는 제가 5월 예상했던 대로 서태평양 지역이었습니다. 미국은 최근 일본의 감시 정찰 자산과 공중급유기, 수송기 등 지원 전력을 크게 증강한 데 이어 이번에는 병원선까지 전진 배치했는데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실적이 필요한 바이든 행정부와 차곡차곡 쌓여가는 명분, 그리고 7차 핵실험은 물론 8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 북한의 상황들이 맞물리며 한반도 정세가 점차 경랑으로 휘말려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이 밴드 헬기 착함장이 있고, 그리고 병상 1000개. 야, 병상 1000개면 우리 한국의 종합병원, 웬만한 종합병원보다 더 크죠. 그리고 굉장히 위중증 환자, 병상 또 80개, 수술실 12개. 정말 뭐 엄청나죠. 이 배가 대서양에 한 대, 태평양에 한 대, 이런데 4년 동안 코로나 대응하고 샌디에고에 정박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왔는데 그 처음으로 오기 직전 임무가 뭐냐? 바로 화염과 분노. 북한과 전쟁할 뻔할 때 그때 한국에 왔었어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여러분들 보셨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 뭐 했습니까? 바로 이 하르키우에서 전방에 있는 러시아 땅인 이 벨고로드 지역에다가 대형 야전 병원을 지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당연히 뭐 전쟁을 하면 부상자가 생길 거니까 그 야전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미군은 이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계속 전쟁을 하니까 병원선, 초대형 병원선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게 지금 서태평양에 왔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타마르함인데 영국 해군이 북한 불법 환적 화물 감시를 위해서 파견한 2,000톤짜리 초기함이에요. 이 배가 머시하고 같이 항해한다라고 하는 걸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머시가 이 필리핀 루손섬 아래 여기 이제 아주 그 군도들이 있는 이 지역에서 밖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날 타마르함과 같이 있다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때가 14일, 이게 15일. 그래서 빠져나와서 지금 발리안드 실드 하고 있는 항공모함 3척 있는 그 지역에 갔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항모 3척, 스텔스기 70대 이상, 그리고 병원선까지 지금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집결해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이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 이구동성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한다 라고 하는 이런 정황. 그리고 제가 데일리 디펜스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중국군이 아주 묘한 또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제가 주말 데일리 디펜스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코 이건 평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워낙 이 한반도 정세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말씀드렸듯이 계속 낮에는 시큐리티 뉴스를 북한 문제, 그리고 새벽에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하다가 만약에 북한 문제가 정말 이건 뭐 걷잡을 수 없다라고 되면 새벽에도 북한 문제를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신인근의 국방TV 구독해 주시면서 경랑 속의 이 한반도 문제 정보를 서로 간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